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안도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는 상황. 그런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조금 완화됐습니까? 네, 일부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 그간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기술적 반등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3월 FMC 회의 먼저 점검을 하자면요. 미 네. 연준의 스탠스 여전히 긴축적이었습니다. 금년도 인플레이션 PCE 상승률을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최소 6회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같은 경우는 안도 랠리를 오히려 그 이후에 시연을 하였는데 사실 이제 그간 물가 상방 압력을 높였던 WTI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부양 시그널이 감지된 가운데 미 연준이 경제 훼손 없는 출구 전략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FMC 불확실성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WTI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러한 조합은 사실 금리 리스크 부담이 높았던 이머징 증신의 수급을 일부 개선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에 또 우호적인 환경을 좀 제공해주는 빌미 역할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자면은 연초 이후에 이머징 내 코스피 하락폭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다음으로 높고요. 한 14%가량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주, 실적이 괜찮지만 낙폭과대주에 조금 집중을 최근에는 좀 하자라는 저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성자주 중에서는 게임주와 소프트웨어주의 낙폭이 많이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점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연도 이익 상향 조정 대비해서 주가 조정폭이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조금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회의 16일에 있었죠. 좀 더 매파적인 그런 결정이었고 6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연준 이사들 뭔가 조금 강한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 유가 하락 때문이기도 하고 연준 이사들 발언은 어느 정도 지금 강도 높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매파적인 결정이었지만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했고 선반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압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긴축 경로 정당성을 사실 파월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도 랠리를 조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국면과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석유 파동 1, 2차 구간에서는 사실 그 경제 성장이 꺾이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구간 이후에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네. 이번 연도가 사실 연초부터 시장 심리 자체가 금융위기 수준급으로 추락했던 점은 앞서 언급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3월 FMC 회의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의 파이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긴축 경로에 정당성을 부여를 했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단순히 리세션 우려, 비용 상승을 우려한 것보다는 강력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그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그 긴축 경로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얼마나 빨리 끝날 것인가에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역대 보면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전쟁이 터진 이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조금 얘기하기보다는요. 사실 대부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오히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쟁 충돌 지역이라든지 리스크와 장기화 유무가 조금 증시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폭을 이제 나타낼지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같은 네. 경우는 2001년 9.11 테러 사례 같은 경우였습니다. 네. 테러 발생일 당시 S&P 500 한 12% 급락을 했지만 네. 한 달 사이 하락분 모두 되돌림 흐름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도 상거래일 만에 증시는 하락세를 되돌렸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관련된 전쟁 리스크였는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제재 압력이 심화되었던 구간을 조금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14년 당시고요. 당시 WTI 가격도 조금 많이 급등을 해서 현재와 좀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이었지만 사실 그 미 10년물 장기물 또한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흐름을 조금 보여진 건 제한적이었고요.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기간은 뭐 그리 길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한 달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후 재반등하는 흐름을 시연을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만약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에 따른 이제 장기화 가능성이 좀 길어질 경우는 한 번쯤은 기간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990년에 걸프전 당시 같은 경우는 걸프전 사태가 일단락이 될 때까지 한 6개월가량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S&P 500이라든지 코스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하는데 당시에 소요되었던 시간은 한 6개월에서 7개월가량 소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크고 작은 전쟁은 한 달 정도면 회복 가능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상당히 시장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지금이 그러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저가 매수 그런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저는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저는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 가장 매파적일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 연준의 연내 최대 7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1, 2월 달에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3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그 가능성을 점차 조금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50bp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만은 않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같은 점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석유 파동 당시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미 연준이 그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장 이제 강하게 보였을 때 증시의 그 하단 을 지지를 하면서 변곡점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을 했었었고요. 네. 2차 석유 파동 당시가 1970년대, 80년대 당시였는데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 이후 구간이었던 3월 달을 제외하고는 사실 S&P 500 월평균 상승폭은 4.5%대로 양호한 그 플러스권 수익률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으로 보면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유효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미 연준이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신규 확진자 크게 늘었는데 늘어나면서 뭐 정점도 임박했다고 정부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리오프닝주, 경제활동 재개 관련한 이런 업종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내수주들의 상승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중입니다. 주가 레벨은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내수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수출주와 이제 갭이 워낙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주가 레벨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미국의 인구 이동량이 작년 여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리오프닝 테마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내수주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기까지는 조금 이익 모멘텀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뭐 전체적인 내수주의 동반 상승보다는 이제 선별적인 접근,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접근이 조금 뚜렷하게 가시화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수주의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요. 최근에 보자면은 그 선별적인 접근으로 보자면은 리오프닝 내수주 중에서는 이익 분기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개별 기업을 1차적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관심 가질만 하지만 내수업종 전반에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익 관련된 연계에서 좀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웃 중국 증시 최근에 갑자기 오르는데 중국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시적인 회복인가요? 아니면 좀 기조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중국 증시도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좀 펀디멘탈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따라서 최근에 조정폭이 좀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여력 내지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이후에 통화라든지 재정정책 관련된 선행지표 반등 또 양호한 1, 2월 경제지표가 최근에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2분기 추가 부양책 이 실시가 된다면은 이제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 부분적인 락다운 그 부작용을 조금 어느 정도 상쇄를 가능할 수 있는 요소라고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 2분기 평균 성장률 5% 반등을 하는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중으로는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영향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 대비 탈탄소 부작용이 일어났던 해당 구간 대비 크게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금 커질 조짐이잖아요. 이런 상황, 중국 증시 투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사실 더 과도한 비관론보다는 중국 당국의 달라진 방역이라든지 실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 관련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방역 부작용이라든지 상품 가격 통제를 위해서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생산 완화와 가동률 제고 또 행정규제 강화 여력이 오히려 저희는 지금 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그 중국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고정 투자 같은 경우는 락다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빠르게 탈피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국지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서비스업과 소비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그 중국 당국의 대출 정책이라든지 보상 조치 강도가 조금 매우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월 달의 경제 지표, 뭐 소비 심리라든지 소매 판매, 서비스업 같은 선행 지표가 저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2분기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플과 이익 추정치가 이미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리오프닝주라든지 소비재 업종의 관심을 점차 확대를 권고하는 입장을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